2장의 23번째 주제, 정신치료에서 의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지의 속성을 알게 되면 환자에게 의지를 내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에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예가 나오는데, 성형 문제로 고민하시는 남성 환자를 치료하실 때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란 조건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서 시스템을 바꾸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했듯이 치료자가 제시하는 길로 환자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방법이라도 변화는 환자가 하는 만큼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실 때 999명을 죽이고 이제 막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나서셔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즉 의지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임을 꿰뚫어 보시고 그 조건, 타이밍에 딱 나서신 거죠. 치료실에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순간에 조성된 조건들 덕에 환자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환자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의지가 일어났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의 존재 여부 등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방법을 타이밍에 맞게 제시하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환자한테 환자가 의지를 내기를 기대하거나 의지를 내게끔 안 하는 치료다라고 하니까 환자도 좋고 이제 내담자도 좋고 저도 좋은데 치료자도 좋은데, 왜냐하면 환자도 내가 왜 의지가 없나, 또 의지를 내면 의지 냈는데 왜 실천을 안 하나, 이런 자책을 안 해도 좋고, 또 치료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지를 내게 하나 막 하다 보니까 막 애를 써갖고 막 환자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치료자가 막 기를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힘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 그 치료자의 중립성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정말 자제하는 그런 그룹이나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구축해주는 어떤 적극성, 시스템, 그런 거랑 또 환자의 자율성, 또 치료자가 최소한 가져야 되는 이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이제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성, 중립성, 또 어떤 시스템 구축,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환자가 왜 우리를 찾아왔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환자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주위 사람 도움도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우니까 온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때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율성, 방금 말씀하신 또 중립성. 근데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내용을 잘 보면,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 환자가 자율적으로 어떤 강압이나 또 뭐 강요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잘 판단하고 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결정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하고 또 잘 결정을 내리고 또 자기가 책임지는, 그게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치료자의 어떤 이 편견이나 또 치료자의 어떤 의견, 이제 이런 거를
환자한테 어찌 보면 뭐 강요 내지는 이제 표현함으로 해서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중립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자율성, 진정한 의미의 중립성, 이게 치료 시스템 구축하고 서로 배치된다고 보질 않아요. 왜 배치된다고 보지 않냐면 이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성은 그야말로 환자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이 충분히 치료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치료자는, 옆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는데 중심은 환자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환자가 돼서 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문제를 잘 올바르게 자기가 주가 돼서 또 치료함으로 해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효율적인 시스템, 지혜와 또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부가가치가 살아가는데 이제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즘 요래 봐라 저래 봐라 이래 가지고 된 거는 환자 스스로 살아가는데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환자가 자기 문제를 잘 보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뭘 해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충분히 경험하도록 치료자가 그 방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치료자가 요런 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의 문제고 또 당신이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이제 도움을 줄 뿐이다 하면서 그런 걸 충분히 경험하게 한다면 자율성하고 이 시스템 구축은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의 문제도 잘 봐야 되는 게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중립성. 치료에 도움이 되게끔 중립성이 작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립성이라는 게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곤란하죠. 그건 어찌 보면 직무유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프로이드 우리 프로이드한테 치료받은 사람이 한 프로이드와 나눈 시간들 거기 보면은 첫 시간에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예요. 자기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중립성을 좀 생각했는데 약간 거리를 두는 좀 냉랭한, 냉정한 그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뭘 궁금하면 다 물어보고 프로이드가 잘 듣고 그리고 아주 중립성에 대해서 요걸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프로이드가 사실 프로이드가 아는 게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 7살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됐나, 우주의 어떤 시크릿,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온갖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프로이드가 그 환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분석반 사람한테. 섹스피어가 섹스피어 작품을 직접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프로이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중립성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딱 듣고 그 섹스피어가 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모양이더라고. 그 태어난 그 섹스피어 말합니까? 그렇다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썼죠 하니까 물론 그 사람이 썼겠죠.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한테서 엄청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야, 이 프로이드 믿을 수 있겠나. 그리고 자기는 의대 가기 전에 12년간 영어하고 드라마를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프로이드 희곡은 6편을 외울 정도로 해요. 그리고 섹스피어가 썼다는 자기는 의심도 안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 이제 속에서 야,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래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가 주니까 그 책을 이제 들고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참 그 분석도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열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제 항상 뭐 이래 저 분석 받고 나면 그 사람 기다렸다 같이 어디 가면 해서 야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 한대 내가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읽어보라는데 당신이 먼저 읽어봐라. 당신이 읽어보고 그게 읽을 만하면 나도 읽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니까, 내가 읽어보겠다. 쭉 이렇게 읽어보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읽어보니까, 이거는 틀렸고 맞고를 떠나서 타당한, 하여튼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 읽어보니까, 이거는 틀렸고 맞고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도 섹스피어가 섹스피어의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어째 보면, 중립성을 어긴 거예요. 그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프로이드는 내 느낌에는 그 책을 보고, 온 내담자 있잖아요. 분석받는 사람.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중에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치과 의사 아냐? 그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돈도 많이 받고, 치료가 좀 시원찮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이 환자가 찾아올 때는, 우리 같은 환자죠. 김선생님 같으면 내담자죠. 올 때는 그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자율성은 나는 100%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립성은, 이 치료에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게끔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로 보게끔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는 중립성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자율성은 그냥 자율성이에요. 하지만 중립성은 진정한 의미의 중립성.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환자에 도움이 되는 걸 말 안 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게 치료나 상담이 약간 양육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말하는 그 조건 시스템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지금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갖춰서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오시면 왜 애가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 해놔서 쟤는 밥 숟가락만 뜨면 되는다.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정말 그냥 거기 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돕는 어떤 조건을 형성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막 시스템 구축하면 뭐가 저절로 다 될 것 같고, 특히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제 뭔가 잘못된 거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예를 하나 좀 약간 극단적인 예도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아주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조그만 무슨 가게나 이런 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게 하나를 이제 너는 거기 가서 일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나한테 와서 요리 배워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물건 띄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또 일반적인 거는 학교는 어딜 가고 학원은 어디 다니면 되고 선생님 어디 되고 중간중간 너는 어디 가서 뭘 먹으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다 이미 준비해놨죠. 예를 들면 잘 때는 잘 자야 되니까 비계도 좋아야 되고 영양제는 이걸 먹고 잘 때는 드립 렌즈를 끼고 자죠. 이런 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물론 이제 좋은 형편이면 좋은 형편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뭔가 조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뭐든지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또 치료실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붕어빵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붕어빵을 찍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기계 없이 붕어빵이 나올 수 없잖아요. 또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돼야 되잖아요. 시설이. 이제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뭐를 갖춰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이래 볼 때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 하는 시스템은 가능하면 그게 놓을 수 있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하고 이제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때 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뭐 그런 것 같지, 그런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철저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내가 가게가 몇 개 있고 너 요 가게 하나 줄 테니까 이제 거기서 뭐 하면 된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은 가게가 있는 것만으로 시스템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게가 있다는 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할 때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해가지고 어떤 수준된 사람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 별 사람이 다 들어올 때 거기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좋은 학원, 너는 이 학원만 가면 된다. 하지만은 그 학원에 가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니는 애들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잘 안 풀릴 때 뭐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학원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좋은 학원보다는 얘에 맞는 학원을 가야 돼요. 얘한테 맞는 학원. 그러니까 얘가 가서 뭐라도 좀 발전할 수 있는 학원. 그리고 이제 공부란 거는 잘 보면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해요. 요소가. 우선은 컨디션이 작용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시간수. 이래 되거든요. 학원이라는 건 어째 보면 공부 방법에 대한 거지. 이 컨디션이나 시간수는 또 이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컨디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이에요. 또 편안한 마음이라는 게 관심도 있고 재미도 생겨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편안하려면 인간관계가 또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런 뭐가 이제 다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이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잘 풀릴 때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불교 정신치료에서 하는 시스템은 가급적이면 정말로 그런 게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포커스가 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대충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아까 가게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그분은 사업을 이 세상에 맡게 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다를 때 이제 아들을, 제일 중요한 건 파악이에요. 아들을 잘 파악해서 아들에 맞는 거. 또 심한 경우는 자기 가게보다도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잘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원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인과의 법칙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일어나요. 그걸 이제 면밀히 잘 보는 게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난 중요하다 봐요. 예. 이제 아까 김잔디 선생님은 이야기 안 했지만 요즘 보면 의대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치원부터 한다 그러고, 전에는 뭐 초등학교인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앞서서 유치원부터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은 의대를 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이다. 그거하고 또 의대를 감으로 해서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의대를 감으로써 행복한 삶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의대를 가는 것만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의대를 못 갈 것 같아요. 옛날엔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것은 공부잖아요. 학습이잖아요. 학습은 컨디션과 공부 방법과 시간수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디션이라는 거는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곤란해요. 그리고 사람은 타이밍이 또 중요해요. 지금은 얘가 이런 조건에는 반발심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또 잘 잡고 그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근데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학부모들 오면 아이들을
저 서울대학,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치자. 서울대학 캠퍼스에 좀 한번 몇 번 데려가 보고, 또 뭐 연대, 고대, 이런 학교 캠퍼스에 좀 한번 데려가 봐라. 아이란 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는데, 외부적인 조건이 있을 때 뭔가 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래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애가 놀 수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의대가 목적이 아니라 좀 수입이 좋다, 좋은 사람. 뭐 이러면 수입이라는 게 내가 볼 때 꼭 의대를 안 가도, 의대 가도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래 많이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잘하면 수입이 보장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좋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엄청난 수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잘 보고 거기서 뭔가 될 수 있는 뭐를 해야지. 그 지금은 뭐 챗 GPT로 난 AI가 굉장히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의사가 제일 1, 2로 이제 타격을 받을 거라 그래요. 이제 의사 중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의사는 챗 GPT는 학습을 잘해. 앞으로 챗 GPT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정보는 잘 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의사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서비스 파트 있잖아요. 뭐 방사선이든지 임상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는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는 좀 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정신과가 뭐 지원자가 많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는 건 어려워요.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좀 어렵게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하는데 즐거움을 좀 느끼면서 그래 한다면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본문 중에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오셨는데, 사실 그건 부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 치료나 이렇게 어떤 상담 장면에서 이게 내담자가 뭐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정말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처님의 그 사례가 우리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담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러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자나 치료자들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제 부처님이니까 했는데, 내가 현실에서도 한 사람 봤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동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제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실패 사례가 없습니까? 하니까 나는 없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건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자신감과 그 내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이래 생각해요. 뭔가 일어날 때는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교 정신치료를 별로 안 한다, 또는 뭐 조금 하다가 만다, 별로 뭐 좋게 생각 안 한다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신치료의 결과, 심리치료의 결과를 무엇이 좌우하나 할 때 보면은, 이 치료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환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환자가 누구냐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상관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예,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죠. 그럼요. 연구결과 나오죠. 연구가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그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내담자, 환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환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나도 이래 이제 치료를 해보면은 나는 똑같죠, 언제나. 내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뭔가 지금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뭘 잘 제시하는데 결과는 다 달라요. 그럴 때 환자 요인이 크다는 걸 나도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처님 정도 되면 절망 문제다 이래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좋은 이제 치료자로서 좋은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상담 내지 치료했어요.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왜 좋은 결과가 나오나를 잘 보고 거기서 뭔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나 하고, 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잘 봐도 내로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뭐 하면 또
아, 요까지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무조건 잘해야 된다. 또 자기를 자책한다. 내 치료 능력이 좀 안 좋구나. 뭐, 그럼 일단 곤란하다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환자가 이제, 별로 관심 없고,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사람 자유고, 그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럴 때 그 현상을 면밀하게 보는, 이제 그런 노력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치료 효과가 있었던 사례는 잘 알 수 있죠. 왜냐면 많이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효과 있니 물어봐야 돼. 효과 없는 사례는 뭐, 한 번 보고 끝나거나 두 번 보고 알 수가 잘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 경험상 이래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다 저것다 이러면 나는 곤란하다 봐요. 그런 현상이 있구나. 내가 또 좀 나를 잘 검토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또 반성하고, 이제 그걸 잘 보고, 뭐, 그래, 경험이 쌓여간다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처님도 보면 재밌는 게,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처음에는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근데 사암빠띠라는 범천이 내려와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눈에 먼지가 좀 덜 낀 사람도 있고, 가르치면 기뻐합니다. 하니까 이제 가르치를 바꿔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가르칠까? 누가를 가르치면 제일 효과가 있을까? 했을 때,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 무소유처를 이제 부처님께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안 되겠고, 이제 무색게 태어났으니까 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비상비비상체를 가르친 사람. 그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어제 죽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나 그것도 무색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누구를 가르칠까? 하다가 오비구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고행 안 할 때까지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시봉도했고 열심히 도와줬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제 녹야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야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깨닫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빠까라고 있어요. 외도죠. 우빠까를 딱 우빠까가 딱 보니까 부처님이 그 위가 대단하니까 와, 당신의 감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맑고 피부색은 참 청정하다. 당신 서성 누구냐? 무슨 가르침 받나?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서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 난 일체지자고 가래를 다 해결하고 나는 해탈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기 때문에 서성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그럼 스스로 생각하나? 딱 이러니까 일체지자로서 그래 생각하는. 그렇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가버려요. 그때 최초로 만난 사람은 이제 제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주석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뭐 불환자가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도들이 이제 부처님이 인연 있는 외도들은 찾아가서 뭐 이래 제도도 했거든요. 하면 끝까지 아라한까지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아라한, 뭐 그 자리에서 아라한은 안 되지만 부처님 밑에 출가해서 아라한 된 사람도 있고, 어느 성까지만 또 간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는 되지 않잖아요. 뭐 치료라는 거는 치료자와 환자 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이제 이루어가는 건데, 그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찾아올 때는 굉장히 인생에서 바닥을 쳤을 때예요. 너무나 힘든데, 이제 내가 이제 치료하면서 나는 뭐 불교란 말을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래 마음도 뭐 다스리고 뭐 한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치료받고 괴로움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뭐 사업도 잘하고 한 사람이 됐을 때 내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처음 한테 뭐 불교 이야기에서 무슨 불교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법이란 걸 알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건 다행히 이제 치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듣지 못한 많은 사례가 있겠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면밀히 그걸 보고 거기서 정확하게 또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는 뭐 그런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유의지 없고, 물론 근본적으로 이제 나란 존재도 없지만, 어쨌든 자유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까 그 조건에 이제 관심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좋은 조건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가 그때 말씀하신 이제 부처님 만나는 거더라고 대화했을 때 대답을 들으셨는데, 뭐 좋은 스승님이나 좋은 치료자 이렇게 뭐 될 수 있듯이 좋은 조건들의 어떤 일반적인 목록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처님도 좋은 조건을 최대한 만든 거예요. 부처님 정신이 뭐 자기 거라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좋은 조건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벽한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죠.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에 직접적으로 뭐 목록이라면 좋은 책을 나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 뭐 좋은 책이라는 게 결국은 또 좋은 책을 쓴 사람이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이제 배우는 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책, 이 좋은 책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많은 책들이 나왔다가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전이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전에 대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전이 다 재밌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고전에는 누구나 고전에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전이. 그래서 고전을 좀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고전을 읽어보면 그 쓴 사람들의 깊은 어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목록으로 친다면 좋은 책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은 뭐 이래 추천을 받아도 좋죠. 또 자기가 아는 좋은 책이 있으면 하고, 또 고전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좋은 책들도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좋은 책이 우리를 좋게 변화시키고 좋은 조건을 만드는 데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행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 사실 이제 이 시대는 뭐 어째 보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우리 주위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해서 같이 살아가야지, 잘 모르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문화라는 건 난 이래 봐요. 사람은 성격이 있듯이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성격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의 성격이 문화거든요. 또 문화는 문화가 생길 만한 뭐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래 보면 거기서 사람은 이런 조건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또 세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래 이제 눈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여행도 하나 넣었으면 해요. 예. 또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재미있으면서 또 각종 음식을 또 맛볼 수 있고, 옛날에 그 현대그룹 만든 그 정주영 회장님, 그분은 해외를 많이 여행해라. 그래서 그 풍토와 사람들을 잘 연구해라. 그 말만 했지만 그 뒤에 그래야 물건을 잘 팔아먹을 수 있다가 생략돼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만 치료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문화를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한 30대 때요. 영국 여자를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서울대 뭐 이래 유학 온 사람. 와, 문화를 모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문화를 잘 안다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도 하나의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일 수 있어요. 나는 일. 뭐 일이란 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청소, 빨래, 설거지 그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청소 같으면 이제 상태를 잘 보고 어떻게 치워야 되나, 또 뭐가 필요하나,
그런 거를 이제 잘 보면서 이래 일을 한다면 또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설거지 하는 것도 다 보면요. 그렇죠. 어떤 사람 하기 싫어서 막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포함해서 일상생활도 그렇고 거기서 잘 보고 그에 맞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또 좋은 조건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스몰 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 친구를 만나든 또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또 귀를 잘 기울이면 또 내가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해요. 내 경험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넓어질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그 외에도 뭐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유튜브도 이제 좋은 유튜버를 보면 옛날에는 유튜버가 보면 그 좀 완전히 그 어떤 A급만 한다기보다 했는데 요즘은 A급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참 좋은 퀄리티 좋은 그 유튜브들이 많거든요. 유튜브가 그런 걸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스몰톡을 얘기하시니까 되게 신선한데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에 이제 애착 장애를 치료할 때 네. 이제 사람들이 그 애착자 연구자들이 말할 때 애착자를 치료하는 조건에 네. 2년 이상의 집중적인 심리 치료,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렇게 지지적인 무슨 그 로맨틱한 관계를 포함해서 어떤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 정신 치료는 여기 어떤 목록이 될 수 있을까요? 불교 정신 치료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연하죠. 불교 정신치료는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이 현실과 실제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자기 감정이 끼어들지 않고 진정으로 내한테 이득되는 거, 또 남한테 이득되고 우리 사회에 이득되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 구축이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에 사람, 또 경험, 책, 뭐 스몰톡 뭐 다 들어가겠죠. 야, 아예 그거를 메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메타로 다 들어가죠. 아, 다 연결돼 있어요. 네네, 어찌 보면.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